총리, 저는 솔직히 총리가 측은하게 느껴집니다. 이 엄중한 시국에 총리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존재감 없는 총리 저는 처음 봅니다.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사태, 미국의 관세 협상 압박, 연이어 터지는 군 사고, 홍수와 가뭄, 대한민국 총리는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하긴 어제 보니까 보이시더라고요. 당정대 엇박자 내고 그런다니까 부부싸움 말리겠다고 하면서 어저께 보이더라고요. 부부싸움을 말려놓으니까 오늘 하는 모습들이 참 과간이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물러나라고 당에서 쿵 하고 던지니까 대통령실에서 짝 하고 맞습니다. 우리 총리께서도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총리는 얼쑤하고 답한 거네요. 당정대가 쿵짝 얼쑤하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제가 무엇이기 때문에 물러나야 됩니까?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물러나라 하는 정권은 저는 보다 처음 봅니다. 한술 더 떠서 선출된 권력이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이 헌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가장 위에 있다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맥락을 읽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한다 치고 지금 총리께서도 국회의원 신분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회의 입법권이 헌법적 한계가 있다는 건 분명히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말씀을 예를 들어보시죠. 국회의원 신분이신데도 입법을 수도 없이 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입법권자의 어떤 헌법적 한계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신다면은 앞으로 헌법 제37조 2항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유린되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K-팝은 나라를 일으키고 있는데 민주당과 대통령실은 나라의 기본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총리, 최근에 군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정말 귀중한 우리의 아들들이 군대에서 억울하게 사고당하고 있는데 총리는 뭘 했고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군에서의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최대한 함께 국방부 장관과 의논을 하면서 하나하나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은 국가가 그리고 정부가 근본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만든 게 민주당 정권 맞죠? 다시요? 중대재해처벌법. 네. 산재 사고가 일어난 기업을 대통령이 직접 문책했죠? 대통령이 문책했다라기보다는 비판을 했죠. 문책과 비판이 다른 겁니까? 문책은 법적 책임을 가진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봅니다. 자, 최고 경영자가 직접 책임져라. 이게 이재명 정권 철학 아닙니까? 최고 경영자건 아니면은 근로자건 각각 자기의 책임 한도에 맞는 책임을 명확하게 과하지 않게 또 질 것은 지는 것, 그것이 올바른 책임의 원리라고 생각하고 자, 그러면 있습니다. 이번에 군 사건 관련돼 가지고 총리, 대통령, 장관 줄줄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저희들이 책임 확인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정해지게 되면 중대재해법 논리로 인해서 총리도 책임지고 물러날 생각 있으십니까? 별로 적절한 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총리는 1985년 서울 미국 문화원 농성 사건 핵심 인물이죠. 네, 맞죠? 거기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기 앉아 계시는 정청래 대표는 1989년 미 대사관 점거, 폭탄 투척, 방화 미수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때의 일을 지금 국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싫다 이 말이죠? 처지가 바뀌어서? 그렇게 답변하기 이해하겠습니다. 싫은 것이 아니라 자, 현재의 정치 상황에 연결시키려는 어떤 논리가 가능할까 생각해 보고 있었습니다. 자, 야반도주 임명한
이것을 강행한 최규진 장관은 천안함이 이스라엘 잠수함이 충돌했다는 황당한 음모론까지 유포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노총 출신인데 민노총이야말로 반미 시위의 본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첩단 사건까지 연루된 적도 있었죠. 총리, 이쯤 되면은 이재명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국익의 최대 걸림돌 아닙니까? 미국이 이런 사람들 면면을 보고 대한민국 정권을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친북 반미주의자들이 떡하고 버티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미 협상이 가능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익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많은 장관들로 구성되었던 윤석열 내각, 그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문서답하고 계시는군요.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관세 관련돼서 사인하라고 압박하고 있죠?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불리한 것을 또는 우리에게 유리한 국익이 최대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사인해라 이렇게. 근데 기간이 갈수록 건가요? 자동차세와 부품 관세는 계속 25%로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익에 반합니까? 반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처음부터 한국의 국익을 생각해서 25%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훨씬 좋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기초해서 첫 협상을 시작한 겁니다. 방어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별로 그렇게 드릴 말씀이 이게 하고 안 생각하지 하면 않고 국익에 위반되는 것이고 못하면 외교에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자,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니까 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 정청래 대표와 동반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 짐 좀 덜어줄 생각은 없으십니까? 총리님, 임 의원님 지금 그냥 중간에 추임새로 넣으신 질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총리님, 지금 민주당이 언론 때려잡기, 검찰 해체, 그리고 사법부 흔들기, 각종 계약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대통령 재판을 제기할지 모르는 판사들이 무섭고, 언제 이 정권의 치부를 파헤칠지 알 수 없는 검사들이 무섭고, 진실에 입각해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과 패착을 낱낱이 보도할 언론들이 무섭고, 그래서 지금 사법부, 검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이미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에서 너무 공상소설을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방탄 계약입니다. 두려우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겠다. 이거 전형적으로 독재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총리, 이게 이재명 정부의 민낯, 민주당 정권의 민낯입니다. 본인 인생에서 민주화 운동에 하신 것을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왜 총리는 민주주의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계십니까? 검찰 개혁을 하거나 또는 내란 재판부를 요청하거나 또는 대법관 증언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주주의를 압살한다 하는 것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이 정부와 민주당이 선무당 사람 잡듯이 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이 검찰 개혁의 롤 모델이 이것을 핵심적으로 참고한 사례가 어디고 어느 나라 제도를 롤모델로 삼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개혁은 국민들의 경험에 기초해서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의 현실에 맞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기로는 주요 선진 국가에서는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에 또 없다고 저는 봤습니다. 미국의 FBI는 어디 소속이죠? 미국 FBI는 지금 어느 부처의 소속입니까?
모르십니까? 그러면 영국의 중대비리수사청 SFO는 어느 기관입니까? 어떤 기관입니까? 자, 총리께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가 제대로 돼 있지 않으신 것 같고 이런 것도 잘 모르면서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것을 이런 검찰 개혁을 밀어붙이는 걸 보고 저는 제대로 검증도 안 된 이 돌연변이 제도가 이런 것을 대한민국에서 실험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국민이 이재명 정권 검찰 개혁 실험용인 것 국민이 있게 되는 피해 이거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총리께 묻고 있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사 기소 분리는 수사를 하고 그것이 기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정해놓고 그 방향을 정해놓고 그것에 수사를 맞춰온 우리 검찰의 문제점을 국민들이 오랫동안 지켜보고 그것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그 요구가 모아져서 종합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국민에 있게 될 피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피해를 말씀하시는 보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늘 주장하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을 경우 이런 분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 제도로 봐가지고는 이런 분들이 보완하기가 어렵다라고 봐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본인이 여러 문제를 포함해서 수사 기소 분리 이후에 여러 가지 디테일과 관련한 것들은 검찰개혁 추진단을 만들어서 약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하나하나 준비해가고 그때 야당의 목소리도 경청하실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이거의 롤 모델은 바로 중국식 수사 제도가 아닌가 봅니다. 중국의 공안 통치 이것을 롤 모델로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총리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십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십니까?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생각 없습니다. 그건 왜 물어보십니까? 아니 총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 생각 없습니다. 예? 생각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생각 안 하십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모든 국정, 인사, 특검이 오로지 지방선거에 맞춰져 있습니다. 정권 자체가 거대한 선거 기획사 수준입니다. 특검 연장도 결국 같은 정략적 의도지요. 내년 지방선거까지 억지로 특검을 끌고 가서 특검 수사와 기소, 재판, 뉴스 이런 것을 온통 도배해서 우리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 정말 나쁜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그 특검들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면 이미 끝났을 일입니다. 선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자, 그리고 또 제가 묻습니다. 이 야당 탄압도 모자라서 서울시장이랑 부산시장에게도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낙인을 찍어서 선거에서 떨어뜨리겠다. 이 광란의 칼춤 이게 정상입니까? 대한민국 법치국가가 맞습니까, 총리님?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법치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내란으로부터 지금 벗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총리님, 대통령께서 사법부는 권력 서열상 입법부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 주권, 국민의 권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원칙적인 상황을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입법부에 대해서 강조한 것은 그런 것이 각각의 입법, 사법, 행정을 구성하는 선차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하나의 예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입법부도 무한정에 저는 그 권한이 주어진다고 절대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헌법을 위배할 수는 없는 것이고 37조 2항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법부는 입법부, 행정부 미치다. 복종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주문한 대로 판결해라.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 대통령이 대놓고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이연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총리도 이렇게 동의하십니까? 내란 특별재판부가 이래서 위헌이다라는 설명을 해주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대통령께서 이연이다라고 하는데 총리께서 동의하시냐고 묻습니다. 무엇이 위헌이다라는 설명 없이 위헌이다. 여기에 대한 수많은 법조계 인사와 학자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 있는 국회의원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라, 사법부 독립 침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경고했습니다. 충분히 그는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강행한다라고 한다면 독재재판부다, 인민재판부다라고 규정합니다.
이래서 위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면서 아니, 북한 같다, 사법부 중국 같다, 독립침해라고 인민재판 얘기했지 같다,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은 설명이나 논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히 나온 내용들을 숙지해 보시고 민주당 국회의원한테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또 최근에도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2배가 넘는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2026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템베거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상법 개정까지 단행하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 나가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 또한 코스피 지수에 본인 월급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250-0333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